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오전 7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자, 구독을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요. 구독 눌렀을 때 구독 중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입신양명하려고 했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1,400억 몰아내라.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동아일보가 오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김연아 선수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입니다. 잘하면 김연아가 또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한체육회가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러시아 여자죠, 의 도핑 의혹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 소치올림픽에서 왜 우리는 김연아가 1등인데 러시아의 소트니코바가 심판하고 친해갖고 러시아니까 금메달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흥분했던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소트니코바가 지난 13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4년 도핑 테스트를 했을 때 자기가 양성 반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유튜브를 보고 맞아, 그 선수에게 그 샘플을 채취할 때 2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게 양성이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걸 하는데, 첫 번째 게 양성이었는데 두 번째 게 음성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샘플 2개를 10년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2014년이니까 2024년까지 보관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대한체육회가 IOC에다가 그거 다시 지금 왜냐면 도핑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했으니 그거 다시 검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선수 가운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도핑으로 잃어버렸던 올림픽 메달을 나중에 되찾은 적이 있다. 장 차관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여자 역도 75kg 빼서 4위를 했지만 상위 프리히시메 크루슈단 아르메니아 여자이네요. 아르메니아 선수의 도핑 사실이 4년 뒤에 밝혀져서 2016년 그 동메달리스트 자격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잘하면 김연아 선수가 은퇴는 했지만 또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매체에서 조중동 그 다음에 여러 매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로가 제일 정확합니다. 일단 제가 만든 지도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4개 아니라 5개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일단 하루 자고 나면 하나씩 양평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원안이었어요, 원안. 이게 민주당 안입니다. 왜? 여기에 이거 원안은 저희가 I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C를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 안입니다. 근데 문재인 때 이쪽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니 문재인 때 만든 안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문재인 안이에요. 문재인은 어떻게 했냐, 이 문재인 안을 설계했던 설계회사에서는 IC를 요거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남양평 IC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요 좁은데 만들지 말고 기존에는 IC를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안은 이겁니다. 이 남양평 IC를 쓰는 것이 문재인 안이었습니다. 원희룡 안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지 말고 여기에 강화 IC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원희룡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화 IC 부분에 김건희 땅 7.2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는 이 강화 IC 위치를
말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강하이, 원희룡이 만든 이 안, 강하이 씨가 만들어지면 김건희 씨 땅은 접근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김건희 씨 땅이 선산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산과는 김건희 씨 땅은 일가의 땅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자, 이게 김건희 씨 일가의 땅입니다. 임야도 있지만 창고용지, 대지, 창고용지, 도로, 그리고 임야도 있고 도로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산이라고 해서 산에 조선의 묘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서 왜 원희룡이가 이게 발끈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거 다 너희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으면 이거 안 만들어, 다음번 정권 해라고 했던 것은 원희룡의 아내는 이 강하 아이씨가 김건희 씨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말하기가 껄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발끈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김상윤 정치부장이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국책사업은 정치가 절반인데 그 땅을 몰랐다면 그것으로는 면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변경안, 즉 원희룡 안이 대통령 부인 일가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실제 몰랐다면 큰 문제다.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희룡이는 여기 강하 아이씨를 만들면서 여기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몰랐다면 큰 문제다. 국책사업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사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고 조정하는 정치 영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이다. 최소 7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가 오갔다. 현 정부에서, 즉 원희룡이가 그 변경안을 검토했다면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 일가 땅의 보유 여부도 고려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면 무능하고, 그리고 알고 했다면 이렇게 발끈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조금씩 정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신으로 정신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 야당 즉 양평위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로는 원래 서울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니 이제 양평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겠죠. 무슨 얘기야 이게? 이 도로는 양평 사람을 위한 거지 이게 왜 서울 사람을 위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여기 두물머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날 두물머리 부근에 엄청나게 교통량이 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이쪽으로 접근하고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도로예요, 여러분. 이게 원안이었습니다. 원안. 이 서울 사람, 즉 이쪽 사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원래 도로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양평 주민들이 이쪽으로 만들어달라. 아이씨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여기 이렇게 꺾어서 여기 남양주 아이씨를 이용하자는 것이고, 원희룡안은 그럴 거면 화끈하게 여기 아이씨를 하나 만들어주자는 게 원희룡안이라는 겁니다. 자, 야당에서도 이 원안이 원래 이 도로는 서울 시민을 위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앙일보 기사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이 원안이 관광객 트래픽, 관광객의 교통 정체를 막는 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제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막 핏대를 세워서 막 하니까 그런 줄 알다가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닌 거야. 원희룡이가 이렇게 막 핏대를 세워서 그냥
뭐 백지화해 뭐 그러고 막 사람들이 흥분했어. 원희룡 짝짝짝. 근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거였어. 이거 화끈하게 김건희 땅 옆에 이 IC를 만들어주자. 얼마가 떨어지는지는 발표를 안 하니까 몰라요. 이건 말 근데 몰랐어. 원희룡이 자기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언론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아, 이래서 원희룡이가 화를 냈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피해가기 위해서 이 논란을 정치적으로 명예하기 위해서 뭐 다음 정권의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방송 때문에 저에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 이상로, 너는 이게 이재명이가 이 주장하는데 넌 이재명이 꼬봉이야? 여러분, 이재명이가 왜 원한을 얘기했을까요? 이재명이가 이 원한을 찬성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비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원한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 보고 이재명이가 여당이다 이런 그럼 이거 합니다. 이재명이도 이거예요. 이재명 씨가 여기 표가 있는데 왜 이거 여기 표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이걸 가겠어요. 이재명 씨도 이거 합니다. 이재명 씨가 여당이라면 이 원희룡 안으로 갑니다. 이 사람도 여기 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책 사업을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추천액이 왔다가 1조 7천억이래요. 이게 비용도 이게 가장 적게 먹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의 꼬붕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원래의 목적이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교통량 분산이었어요. 양평 주민들이 이제 IC를 자꾸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양평 주민 투표하면 된다. 당연히 이거죠. 양평 주민 투표하면 원희룡 아닙니다. 여러분, 양평 주민들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제가 지금 목동에 살고 있어요. 양천구 목동에 그 수건 사업이 뭐냐면 소각장을 내쫓는 겁니다. 저는 반대예요. 양천에서 뭐 수십 년 살았지만 목동에서 소각장을 딴 데로 이전하는데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게 나쁘다고 다 밀어내면 그런 시선은 어디로 가요? 즉,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의 꼬붕이기 때문에 원한을 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저를 막 아주 쌍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구독 끊고 뭐 후원 끊겠다. 여러분, 구독을 끊고 후원을 끊어도 좋으시면 제 방송은 계속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 중에 대한민국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어떤 독립 언론인 중에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이상로예요. 이 지도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로가 이재명의 꼬봉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이재명이가 왜 원한을 주장하느냐?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원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여당이라면 당연히 원희룡 안으로 하자고 그랬을 겁니다. 왜? 여기서 표가 나오는데? 이재명이가 국민을 위해서 원안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원안으로 가자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항상 댓글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방송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그분은 계속해서 제 방송을 들어주세요. 자, 오늘 동아일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사가 많은데요. 조선일보는 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기자다운 기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김방현 기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4.19 부정선거를 제대로 보도하는 중앙일보는 딱 한 명의 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2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이기용 기자와 송표인 기자입니다. 송표인 씨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게 물어준 1,400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들이 수사의 근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모르지 않았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ISDS 조항에 따라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경고했었다. 검찰은 엘리엇의 구미에 딱 맞게 수사했고 예상대로 엘리엇의 청구서 1,400억짜리가 날아왔다. 청구는 뭐 엄청나요. 하지만 이제 재판소에서 1,400억으로 내려갔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삼성이 대통령 쪽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데 있다. 검찰과 대법원은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청탁에 따른 부정한 대가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안종범 경제수석 비서관 수첩에는 삼성합병이라는 얘기는 단 한마도 나오지 않는다. 자, 삼성이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내걸고 잘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고작 16억 원짜리 뇌물을 주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의문은 제기됐었다. 자, 이제 엘리엇으로부터 1,400억짜리 청구서를 받고 그 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할 생각을 하니 너무나 억울하다. 부정한 청탁이 엮인 16억 원이 세상에 끝까지 쫓아가 실현할 정의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송평은 기자가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물어봅니다. 묵시적 청탁 16억 원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실현해낼 정의였는가? 그건 아니고 당신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정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야.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은 그게 아니고 세상 모르고 당신들 말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입신양면하려다가 우물밖에 기업 사냥꾼들에게 당한 거야. 그것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1,400억을 물어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목 다시 보내드립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입신양명한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1,400억 물어내라. 조금 아까 저에게 댓글을 보내신 분이 있죠.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옹호한다고. 제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집행유예 기간 5년 중에 1년을 날렸다는 겁니다. 이제 4년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 수사.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해서 이 수사가 잘못됐다.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으로 물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원이 석방하고 박근혜 대통령 김명수 그만두면 법원에서 그만두면 재심 청구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사 잘못했다. 묵시적 청탁 없었다 라고 해서 그 원인 무효로 만들고 그래야 1,400억을 안 물어내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의 집행유예 기간은 4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지금 당장 내려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줬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상로의 차이는 다른 사람은 지금 당장 내려와 탄핵해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이 준 집행유예 기간 5년은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기간 내에 해결 못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야죠. 자, 이게 다른 사람과 이상로의 차이라는 겁니다. 태블릿 조작 얘기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장시호 PC를 돌려주라. 최소원이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토 하고 이렇게 하자. 해외에 나가서 외교는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외교 아무리 잘해도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영향가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의 집행유예 기간은 4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남았네요. 4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은 이건 많이 남은 것 같죠? 째깍째깍 조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대통령,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으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멍청하게 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년 동안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끝끝내 따라다닐 겁니다. 원윤영이가 아무리 이것을 보호하려고 해도 이게 보호가 됩니까? 그래서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냐.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안 하고 벌컥 화를 내. 아마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했으면 윗사람이 그럴 거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보고를 그따위 식으로 해 화를 내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이에요. 이 화내는 거 보세요.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어려운 문제 보고하면 성질 벌컥 내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윗사람이 그러죠. 야, 너 어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서 보고를 그따위 식으로 해. 이게 국민에게 한 보고의 태도입니까? 원희룡은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이상로식으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안이었는데 원안은 이쪽에 두물머리 쪽에 휴일날 교통에 막혀서 원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타를 통과한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쪽 분들이 도로를 옮겨달라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문재인 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IC를 여기 남양평 IC를 쓰는 것으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럴 건 뭐 있느냐, 여기 IC를 하나 더 만들어주자 라고 여기 IC를 하나 만드는 게 제 안입니다. 근데 나는 김건희 씨 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이게 들어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질을 벌컥 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예요. 우리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이라니까요. 우리가 세금 내고 월급 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이 사람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해. 원희룡 박수 짝짝짝. 원희룡에 박수 치는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분은 노예예요. 어디서 여러분이 부하 직원한테 이따구 식으로 성질 버럭 내면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설사 원희룡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보고 태도가 이게 맞는 거예요? 조중동에서는 써야 되는 거야. 야, 너 어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그따위야. 보고 태도가 왜 그래? 라고 써야 하는 것이 조중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대로 또 내년 4월 10일 날 이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에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면 탱크가 필요합니다. 탱크는 아마 폴란드에다 팔아갖고 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혁명을 해야 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가 논평과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4월 혁명에 앞장서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선자와 비겁한 사람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어제도 비가 오는데 막 비가 내리는데 어떤 분을 찾아뵀어요. 근데 그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비가 막 오니까 문자가 왔어요.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요. 자기가 오겠습니다. 그 지하철역 위에는 스타벅스로 가서요. 자기가 비를 맞고 그래도 제가 오겠다고. 참 제대로 된 사람은 인성이 올바르더라고요. 인성이 올바르. 원래 약속 장소에서 제가 한 7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서 비가 막 오니까 이 기자님 비가 막 오는데요. 걸어오지 마서 제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 지하철역 스타벅스에 계세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내가 감명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이렇게 인성이 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0에서 한 20명 정도를, 그런 훌륭한 사람들 20명 정도를 모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딱 모으고, 가을에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이 모두 국회에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당 택하고요. 그 다음에 거세게 몰아붙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상로 웃기지만 넌 한석도 못 얻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아, 왜 장을 찢어요? 아프게. 이상로를 지원해주면 되지. 여러분, 저는 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지방에도 출장을 갈 일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9월 달에 연휴가 엄청 겹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 11일까지 10박 11일 카메라 출동 일본 종단 가을 1년에 4차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차례라고 합니다. 이번엔 가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횡단을 했죠. 2번 했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을 보려면 횡단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어를 알려면 종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 조수 보고 AD 보고 이거 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여행사를 택해서, 저는 여행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때가 비행기표가 없어서 제가 직접 갑니다. 제가 직접 남쪽 야쿠시마에서부터 이쪽에 홋카이도 도야라는 데까지 10박 11일 동안 갑니다. 제가 MBC에서 근무할 때 부하 직원들이 일화가 있습니다. 이상로 국장 사장 되기 전에 우리 다 그만두자. 이상로 국장 사장 되면 우리 다 죽었다. 예,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은 조금 뭐라 그럴까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왜냐?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사람을 그렇게 재우지는 않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뭐 자료를 읽어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사람 괴롭히는 데는 일각인이 있거든요. 의미 있는 여행, 굉장히 길어요. 휴일이 11일 중에 엿새가 휴일입니다. 이 시작은 야쿠시마에서 하는데요. 야쿠시마가 어떤 데인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쿠시마 홈페이지를 제가 봤는데요. 사진을 좀 볼게요. 이게 원숭이도 있고요. 산이 이렇게 있고요. 1700m인가 그렇대요. 높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등산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쿠시마 가면 그냥 밑에서 이렇게 트레킹하는 팀과 이 1700m 산을 가난한 꼭대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산 굉장히 잘 타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그러니까 한 팀은 그냥 밑에 이렇게 이 공원만 돌아다니고, 저는 산행 팀을 이끌고 새벽에 출발해서 이 산을 정복이 아니라 저 고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그런 생각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전체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납니다. 이 전체가 다 이 자연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10박 11일.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2-2039-7203으로 하시면 바나나 여행사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 가을 종단하면 딱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연휴가 6일이나 돼요. 이게 중간중간에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요. 연휴가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좀 찔끔찔끔 짜눠져 있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빡센 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니다. 제가 가면 여러분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버스에서도 저는 자, 이제 다 주무셨죠? 자, 프린트물 나눠주고 지금부터 브리핑 합니다. 세미나 하고요. 여러분, 시험도 봐요, 시험도. 그래서 일단 저하고 같이 가면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쉼 없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아도취 선을 넘지 마세요. 예, 저는 선물 좀 넘어 저는 4월에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제 발표는 문현식 변호사가 하고요. 주제는 대법원 심리 불속행위 위원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의 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서초역 8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50m만 걸어오시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이 있습니다.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주제 발표는 문영식 변호사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시는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시는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게 자아도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 일을 미치지 않으면, 자기 도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수많은 비난, 어떤 모욕적인 이야기 저는 합니다. 아마 그 자아도취하지 말라는 게 내년 4월에 많은 사람이 국회에 같이 가자, 성공한다라고 하니 자아도취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셔도, 장을 지진다라고 하셔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장 지지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당대표 김기현은 왜 조용한가요? 이분은 투기현이라고 하셨네요. 그 김기현 씨 때문에 딱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를 확실하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방송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적어도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이상로가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원희룡안이 맞다는 거예요. 15분이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강북이든 강남이든 그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하는 시작점은 원안이나 원희룡안이나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제 지도를 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또 양평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평 군민의 이익과 대한민국 전체 이익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세종 시민의 이익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이익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동아일보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그 나들목 IC를 이해찬 집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도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이도 자기가 여당이면 원희룡이 안으로 갑니다. 그쪽에 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아이고, 너무 많아서 읽어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는 합니다. 여러분, 욕해도 상관없어요. 후원 안 한다, 구독 취소한다, 예, 하세요. 그러나 방송은 보셔라. 그러나 제 방송은 보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장을 지진다. 오케이, 장을 지셔도 좋지만 저를 지지해달라. 내년 4월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비가 오나요? 요즘 반바지를 가지고 다녀요. 비가 많이 오면 얼른 화장실에 가서 반바지를 갈아입습니다. 예,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미나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